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람의 유전입니다. 하기 전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점부터 설명할게요. 앞에서 그 완두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완두콩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완두콩에서 유전 연구를 하기에 이 완두콩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일단 세대가 짧습니다. 금방금방 수확되죠. 세대가 짧다. 그 다음에 자손수가 많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화 수분도 가능하고, 뭐, 남하고도 내가 뭐, 녹색 완두하고 화색 완두를 내가 교배하고 싶겠다. 싶다. 이러면은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 형질이 좀 뚜렷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둥근 건 완전히 둥그렇게 생기고, 주름진 건 완전히 주름지게 생겼다. 애매한 게 없다는 거죠. 색깔도 황색이면 황색, 녹색이면 녹색.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거 반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점이죠. 어려운 이유가 세대가 길어요. 우리가 최소 20년은 걸리죠. 20년. 그 다음에 자손수가 작습니다. 한두 명밖에 못 낳죠. 뭐 쌍둥이를 여러 명 낳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낳죠. 그 다음에 자유형 교배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형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유전자가 뭐 작용해가지고 형질이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곱슬머리라도 완전히 곱슬이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조금만 곱슬이냐 이 억수 다양하다는 거. 피부색도 마찬가지. 색깔이 조금 어둡냐 밝냐 이런 거 억수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키가 큰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키가 큽니다. 유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단백질 같은 걸 안 먹고, 뭐, 성장기 때 잘 밥을 안 먹었다. 이러면 키가 클 수가 없죠. 단백질이 있어야 뭐 키가 클 건데.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됐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혈액형 같은 건 안 받죠. 내가 밥을 안 먹었더라도 혈액형은 똑같습니다. 혈액형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전적인 것이 우리 사람은 좀 뚜렷하지 않아가 다양한데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워서 우리 완두콩처럼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통계학적으로 3대 1이다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임의로 교배시켜 결혼시켜 가지고 뭐 자식을 뭐 100명 낳아라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 가기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억수로 많이 풀 건데 자, 가계도 도세가 있고 두 번째가 쌍생아 연구가 있습니다. 쌍둥이라 하죠.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염색체, 유전자 이런 거를 완두콩 시절에는 그런 걸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있자는 거죠. 자, 염색체나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가계도 조사가 뭐냐? 가계도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남자는 네모로 그립니다. 이게 결혼했다는 뜻이고 이 여자는 동그라미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자, 첫째 아들은 아들이다. 둘째는 딸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서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아빠, 남자는 무조건 네모입니다. 여자는 동그라미.
이게 인제 결혼을 했다는 뜻이고 자식을 낳았다는 뜻인데 요기 뭐냐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냐 이 아는 엄마 배에서 동시에 태어났지만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성 쌍생아 쌍둥이다. 이 아는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세포가 수정란이 돼 가지고 이 아가 2 세포기 4 세포기 하는 거 배웠죠. 이게 이 둘이가 세포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착이 좀 약해 가지고 요렇게. 그럼 이 아가 다시 세포 분열을 해 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일란성 쌍생아다. 수정란이 하나라는 뜻이죠. 이건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남자면 남자입니다. 근데 이란 쌍둥이는 수정할 때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두 개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형제에 가깝죠. 어차피 형제인데 이 아들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고 이 아는 뭐 이런 관계인데 같이 임신돼 가지고 같이 태어났다 이런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걸 이제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좀 이따가 할 건데 가계도 조사는 좀 이따 하겠고 쌍둥이 연구는 이게 뭐냐 좀 더 요겁니다. 일란성과 일란성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죠. 이거를 환경이 다른 데서 한번 키워보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는 인류 중에 일란성 쌍생아인데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자란 애들이 나중에 유전적으로 똑같지만 어떤 성향이 되었느냐. 한 명은 둘 다 유전적으로 완전 똑같지만 한 명이 키가 클 수도 있고 한 명이 작을 수도 있고 한 명은 어렸을 때 단백질 같은 거 많이 먹은 경우 한 명은 잘 안 먹은 경우 그 키가 다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요런 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런 걸 따질 때 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란스랑 생활은 형제에 가깝지만 그래도 유전적으로 다르긴 다르죠. 형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유전자인데 이 알을 같은 환경에서 한번 키워보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럼 뭘 비교하느냐?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란성인데 환경이 다른, 이란성인데 환경이 같은, 일란성인데 환경이 다른 곳에서 키웠는데 이 아 둘이가 일치율이 어떤 A 형질은 이 아가 일치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일치율이 더 높다는 것은 다른 환경에 자랐지만 이 아들은 유전적으로 같기 때문에 더 비슷하다. 이 아들은 예를 들어서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은 다르게 키우더라도 이 아는 둘이 혈액이 똑같겠죠. 그래서 혈액형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환경에 키우더라도. 됐습니까? 근데 형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형이 A형인데 나는 B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했을 때 여기 같이 나오고 B형질은 요쪽이 더 일출이 높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 뭐 IQ, 지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성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인데 이건 일란성인인데 완전히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한 명은 어떤 집에서 공부를 시켰고 한 명은 안 시켰다 쳤을 때 일출이 나중에 달라집니다. 당연히 공부를 했던 애들이 더 성적이나 지능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란성인데 유전적으로 다른데 이 아는 같은 집안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이 공부를 했고 그랬더니 지능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경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일치율이 누가 더 높으냐. 이쪽이 높으면은 유전적인 영향이 컸다. 유전. 이 A 형질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여기 높으면은 이 아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유전적인 것보다. 자, 요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한 가정, 두 가정을 조사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수긍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통계조사. 이거 앞에서 설명했지만
자식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족, 저 한 가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집안 하나를 보니까 아들만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야, 사람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이 나올 확률이 100%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요런 걸 할 때도 통계조사, 여러 집안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출이 높나 낮나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통계조사를 해요. 자손의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통계조사라는 것이 여러 집안을 다 같이 이 집안 저 집안 싹 다 조사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염색체와 유전자 검사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염색체도 보고 유전자 보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염색체 있죠. 있으면 이 줄무늬가 억수로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이 무늬가 달라요, 이렇게. 좀 진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무늬가 이렇게 다릅니다. 색깔이 요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 무늬를 보고 검사를 우리가 일치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현미경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너무 작은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란 책, 염색체란 책이 너무 적은데 현명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이 안에 책에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이제 유전 연구하고 유전 연구가 어려운 점, 유전 연구를 요렇게 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앞에서 완두콩 한 거 기억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남자 여자를 표현하고 요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사람의 유전 현상 중에 미맥 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가 혈액형 유전이가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이라고 부릅니다. 혈액형도 종류곡수로 많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대표적 RH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맥이 아니고 생맥 유전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거 고등학교 가면 이거 세밀하게 배우지만 일단 미맥 유전은 뭐냐? 우리 사람은 EN이다. 그렇죠? 그래서 44 더하기 XX 또는 44 더하기 XY 남자면 XY 남자죠. 여자면 XX 여자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EN입니다. 똑같이. 자, 앞에 있는 요거 뭐라 했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기억납니까? 요 앞에 있는 요거 두 개 하고 요 두 개가 다르다 했죠.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우리가 뭐라 했죠? 상염색체다. 이거는 성염색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위맥유전이 상염색체한 유전입니다. ABO식도 상염색체한 유전이고 위맥유전이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안은 앞에 우리 완두콩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위맥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가르쳐 줄 건데 사람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성입니다. 여기가 열성을 그릴 거예요. 뭐 대충 그릴게요. 자, 우리 사람 얼굴에서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있죠, 곱슬. 곱슬이 우성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여기 첫머리라 부르는데 요런 게 열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곱슬이라고 부르는데 참머리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주변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참머리. 저도 한 2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의 참머리는 있는데 확실한 참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머릿결이 좀 비단 같습니다. 진짜 비단 같이 우리 우리 TV에 보면은 샴푸 선전하면 여자들 머리카락이 억수로 찰랑찰랑거리고 이렇죠. 그런 머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프레이나 왁스를 바르면 뻣뻣해 이게 모양이 안 변해요. 그냥 막 쭉쭉 직모라고 부르죠. 쭉쭉 뻗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참머리 한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요새는 뭐 머릿결이 보통 곱슬이 별로 없죠. 반곱슬밖에 없고 우리 대부분 다 반곱슬이고 참머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 몰라도 되는데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쌍꺼풀이 있으면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입니다. 이거 외꺼풀이라고 부릅니다. 쌍꺼풀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귀가 요렇게 밑에 귓볼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게 우성이고 요렇게 이거를 뭐라 하느냐 분리형이라고 부릅니다. 야는 부착형기다. 그러니까 이거 우성 열성을 외울 필요 없는데 자기 얼굴에 있는 것 중에 우성 열성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개 들어가는 거 있죠? 열성이고 보조개 안 들어간 게 우성, 보조개 들어간 게 우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혀말기 입은 따로 그릴게요. 혀를 이렇게 U자로 말 수 있는 사람과 혀가 U자로 말지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U자형으로 말 수 있는 사람이 우성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손가락도 우리 엄지손가락 이렇게 어, 뭐 엄지척 한번 해보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이게 우성입니다. 요렇게 엄지가 요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요 열성입니다. 자, 엄지 손톱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됐습니까? 요 히치하이키 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 엄지가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미맹은 뭐냐? 미맹 열성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죠. 앞에서 여기 생맹도 있고 미맹인데 우리가 문맹이다 뭐 이런 말 쓰죠. 컴맹이다 이런 말 쓰죠. 이 컴맹이 뭡니까?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 미맹이 맛밑입니다. 맛밑. 맛미.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음식물의 맛을 잘 못 느낀다가 아니고 PTC 용액이라는 특수한 용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먹어봤는데 먹어보면 욕이 나올 정도로 뭐라 해야 되나 쓰다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뭐 강력한 그런 맛입니다. PTC 용액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맹인 사람한테 PTC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거 아무 맛도 안 나요. 맹물처럼 느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상과 미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PTC 용액은 아무 맛도 느끼지 않는다. 얘는 PTC 용액을 먹으면 쓴맛이 억수로 강하게 느껴집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맛은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맛은 정상적으로 느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맹은 여기 지금 미리 생맹이 뭔지 설명해 볼게요. 생맹은 미맹하고 생맹 색깔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개념이겠죠. 우리 눈에는 적색, 그 다음에 녹색, 청색, 원추세포라는 게 있는데 우리 눈에는 적, 녹, 청 요 세 가지 색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빛의 삼원색이죠. 이게. 이 빛의 삼원색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은 모든 천년빛 다 보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액정 있죠? 또는 뭐 TV라든지 어, 우리 그 모니터라든지 이거 돋보기 같은 거랑 현미경 같은 거로 보면은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요 세 가지 색의 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픽셀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적록생맹이라고 부릅니다. 색약은 약간 못 느낀다는 뜻이고 생맹은 하나도 못. 제가 생맹인 사람을 한번 일상생활하면서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호등 보면 파란색, 촉색, 그 뭐고 녹색과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신호등 그 건널목에 건너지 마시오 하고 건너시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생명이라는 걸 그때 당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이제 몰랐다는 거죠. 교육을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중학교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신호등이 왜 색깔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지 억수로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위에 있는 불빛이 켜지면 사람들이 멈춰 있고 밑에가 밝아지면 사람들이 건너니까 그걸 보고 밑에가 켜지면 건너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게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둘이 같은 색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뭐 옷도 그 사람이 좀 색깔이 옥수수 특이한 옷을 입는데 자기 눈에는 그 보통 사람보다 보통 사람이 보는 색깔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적색과 녹색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옷이 대부분 청바지 이런 계통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색깔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다른 색깔을 입었다고는 입으면은 남들이 너무 이상한 옷 색깔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청바지가 다 비슷한 색이니까 청바지만 있거든요. 좀 특이했습니다.
네, 여기 진짜로 적색과 녹색이 거의 안 보인답니다. 구분이 안 간답니다. 우리하고 좀, 우리 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이고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자,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요거, 요 위에 있는 녹색과 빨간색, 한번 녹색 한번 칠해볼까요? 요 녹색. 자,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색깔이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둘이가 똑같이 보이면, 생명검사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자, 요거 생명. 그래서 색깔을 잘 구분 못한다. 이게 X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그래서 요거는 성염색체에 X 염색체 위에 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수로 특이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미맹은 상염색체를 했으니까 몇 번인지 알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거 전부 다 몇 번인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완두콩 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 ABOC 혈액형은 좀 특이한데 ABOC 혈액형 중에 우리 혈액형 뭐 있죠? A형 있고 B형 있고 O형 있고 AB형 이렇게 가 있죠. 우리 완두콩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두콩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두콩하고. 내가 일반 유전이라 부르는데 이게 완두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ABO식 혈액형은 완두콩 우리가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죠. 우성하고 열성이 확실히 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혈액형은 요렇게 나눠집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빨간 중량이 빨간색이죠 그렇게. A와 B는 힘이 같아요. O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이 있으면은 AB형이 되는 거고 A와 A, 엄마가 A 주고 아빠가 A 줬으면 A형이고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이 A, 한 명이 O형 주도 A형입니다. B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둘 다 B를 주면 B형이고 엄마 아빠 중에 B와 O를 이렇게 줬으면은 B형이에요. O가 적기 때문에 열성이라서 O는 O형은 엄마 아빠 둘 다 O형을 줘야 돼요. A한테도 주고 B한테 주고 주니까 그 다음에 AB를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받았으면은 얘는 AB형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구분 지어 볼게요. 우리가 정상과 미맹이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근데 뭐 기호를 T로 적는데 반드시 T로 적을 필요 없어요.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은 TT 또는 T 스몰 t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입니다. 정상 유전자. 우리 이거 둥근 거 이거 라지알 스몰랑 똑같습니다. 근데 미맹은 스몰 TT 이렇게 돼 있을 때만 미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곱슬머리도 요게 참머리도 요게 쌍꺼풀 요렇게 외꺼풀 요렇게 분리형키 부착형키 이렇게 우성 열성을 나눴을 때 우성 쪽에 있는 거는 하나만 우성이더라도 얘가 우성이 표현이 된다 이런 겁니다. 완두콩의 둥근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황색과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엄마가 미맹이랍니다. 아빠는 정상이래요. 그래서 미맹만 표시를 해보면 얘도 미맹. 자, 얘 둘이가 미맹이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미맹이 열성이니까 이 미맹은 무조건 자, 앞에 있는 요거하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상일 때는 요거 아니면 요건데 둘 중에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미맹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요거부터 먼저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얘는 미맹이니까 무조건 스몰 tt일 겁니다. 얘도 스몰 tt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엄마는 자식한테 뭐 줄 수밖에 없습니까? 스몰 t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 아는 스몰 t를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 아는 미맹이 아니에요. 그럼 아빠한테 무슨 t 받았다는 거야? 라지 t를 받았다는 거죠. 아빠한테. 이해가십니까 이거? 자, 이거를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아빠한테 받은 거를 요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엄마는 빨간색 TT, 스몰 TT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한테 생식세포로 난자를 주는데 이 안에 스몰 T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위메랭이라 했으니까 스몰 t일 겁니다. 그럼 아빠는 뭐도 있었다는 거야? 라지 t도 있고 스몰 t도 있었구나. 그래서 정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유전자형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이하를 먼저 가계도에 적고 나머지를 다 추적해서 찾으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혈액형 유전도 한번 해볼게요. 혈액형 유전도 뭐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요거만 찾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아빠는 AB형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O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AB형, O형인데 AB형은 무조건 AB 안 되고 밖에 안 되고 O형은 무조건 O형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아빠 A와 엄마 O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AO. 아빠 B와 엄마 O. 그래서 BO.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죠. AO 아니면 BO밖에 안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AB형과 그러면 A형하고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아빠는 무조건 ABA형이겠죠. AB형이겠죠. 엄마는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엄마는 A형인데 AO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빠는 AB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은 자, 첫 번째 아빠 A, 엄마 A. 그래서 이 아는 AAA형 됐죠. 또 AA, BA니까 AB형. 또 BA니까 AB형. 그래서 이 아는 A형과 AB형밖에 못 태어납니다. 자, 근데 요런 경우에는 볼게요. A와 A니까 AAA형이 태어날 수 있겠죠. A와 O니까 AOA형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BA니까 AB형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BO니까 BOB형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니까 색깔을 칠해보니까 이 안은 A형 아니면 B형이다. 이 안은 A형과 A형.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밑에. 이 상황을 다 줄 겁니다. 문제에서.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다양하게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아빠 A형이에요. 엄마 B형입니다. 자, 근데 아빠가 AOA형이고 엄마가 BO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이 AB 만나니까 AB형, AO 만나니까 AOA형, OB 만나니까 B부터 적을게요. BOB형, OO 만나면 OO형. 한마디로 혈액형 4개명이 다 다른 4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애가 A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B형 중에 아빠가 똑같이 A형이고 엄마가 B형일 때 얘는 아빠가 AAA형이고 엄마가 BBB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아빠 A, B 만났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형밖에 안 나옵니까? AB형 빼고는 나머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O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O형이고 엄마가 O형일 때 둘이 결혼하면 아빠는 OOO형이고 엄마는 OO니까 자식은 무조건 OO밖에 더 태어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을 때, 이하는 첫 번째 거는 뭐다? 그냥 완두콩 하듯이 하면 된다. 두 번째 거는 국수를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완두콩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끼, 이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하는 어떻게 적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남자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 유전자를 뭘 가지고 있습니까? XY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정상, 이게 X 염색체 위에 있는데 열성이에요, 열성. 자, 정상인 남자와 생명인 남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자도 정상인 여자와 생명 여자가 있을 겁니다. 자, 염색체 위에 있다고 어떻게 표시하느냐? 열성이 열성인데 우리는 나머지는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냥 기호로 적으면 되는데 얘는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XY로 표시를 합니다. 됐습니까? XY로 표시하고 이 생명 유전자가 있는 X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 표시가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렇게 다시를 표시해 주는데 이렇게 있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계속 설명해 볼게요. 여자는 정상이 여자는 X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상이 나타납니다. 여자 생명은 무조건 이렇게 다시를 두 개 다 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거 무슨 성이랬습니까? 열성이랬죠. 우리 왕두콩 할 때 주름진 거 열성인 거 기억납니까? 주름진 거는 무슨 알끼리 만나야 돼요? 스몰 알끼리 만나야 주름진 게 표현이 되죠. 됐습니까? 라지 R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R을 만나게 되면 억압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안은 둥근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맞죠? 됐습니까? 결국 이게서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열성이 발현된다가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 이 우성이라는 애가 이 아를 억압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발현된다. 얘가 우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이가 같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성이 없어야지 주름진기 발현, 열성이 발현됩니다. 우성이 같이 없어야지 같이 있지 않을 경우에만 야가 발현이 됩니다. 자, 선생님, 요거 Y 우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X의 우성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볼게요. 뭐 X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X 염색체, 이렇게 그리면 이상하겠죠? 자, X 염색체가, 자, 요렇게, 여기 XX, Y 염색체 작다고 배웠죠? 자, X 염색체, 요게 뭐가 있느냐? 생명을 일으키는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억압하는 정상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정상을 초록색으로. 여기 정상 유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X 다시 X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한테서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는 정상으로 태어납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XY에 남자의 X에 여기 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 다시라 표현하겠죠. 그런데 이기가 없는 거예요. 이하를 억압할 수 있는 이하가 없잖아요. 이게 똑같은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하가 억압을 할 수가 없어요. 억압이 안 됩니다. Y는. Y는 그냥 남자라는 성별을 결정할 뿐이고 이 X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는 억압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이하는 뭐로 태어난다고요?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자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왜? 한쪽이 요렇게 해가지고 한쪽이 만약에 없으면 이한테 억압을 당하는 거죠. 없으면 억압은 둘 다 있으니까 억압할 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명인 거예요. 남자는 Y가 있기 때문에 X가 없어서 억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생명인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 하느냐? 생명 유전자는 있지만 정상으로 태어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유식하게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 뜻이 뭐겠습니까?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면 정상, 아무것도 없으면 정상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명유전은 성염색체인 유전이기 때문에 XY 기호를 쓰고 다시 요걸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유전은 열성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자의 XX 여자가 있습니다. A 3명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안은 요게도 생명, 요게도 생명에 대해서 다시를 표시할 겁니다. 요게 생명,
다시를 표현할 거고 나머지 요짝 부분에 정상. 여기도 정상 정상. 그럼 얘는 당연히 정상이겠죠. 맞죠? XX. X 다시 X는 이 아는 여기서 이 아가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는 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아는 뭐라고? 보인자다. 이 아는 뭐 억압적 없으니까 바로 생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남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남자 X, 남자 Y 이렇게. 그러면 남자는 XY, XY가 있는데 남자는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자, 생명 유전자가 있으니까 얘를 다시라 표시하고 얘는 억압적 없죠. 이 여자는 혼자 있으면 정상인데 남자는 혼자 있어도 억압자가 없기 때문에 이하도 생명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자는 두 개 다 있어야지 생명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억압부터 생명이 아니에요. 남자 이하는 뭡니까? 정상이겠죠. 당연히.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한 거 표시해 볼게요. 정상과 미명 중에 열성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부터 무조건 1순위입니다. 야, 적고 나머지 맺고 나가는 거예요. 혈액형은 O형과 AB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적고 나머지를 맺고 나가는 거예요. 자, 생명은 남자 생명과 남자 정상은 무조건 적을 수 있고 여자 생명만 적을 수 있지. 여자 정상은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정상 빼고 나머지 다 적고 여자 정상을 이하냐 이하냐를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문제가 뭐 나오느냐? 이 정상이 라지 T 라지 T인지 스몰 T 라지 T인지 이거 뭔지 물어볼 거예요. 혈액형 A형이 AAA형인지 AOA형인지 물어볼 겁니다. B형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여자 정상이 XX 정상인지 X-X 보인자 정상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을 해놓고 요걸 적고 가계도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가계도 위주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거는 뭐 나름 생물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기본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전 연구입니다. 연구하는 방법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직접적인 교배 실험을 통해 결과가 알아보는 말도 안 되죠. 직접적인 너무 웃기네요. 일란성 쌍둥이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며 특정 행지를 비교해 본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의 성장 과정 이거 뭐 상생아 연구다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가 성장 과정을 추적하며 그러니까 뭐 동생이 어렸을 때 유학을 갔다고 칩시다. 어렸을 때. 유학을 가가지고 한 명은 외국에 살았고 한 명은 한국에 살았다. 뭐 이래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죠. 진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성장을 과정을 이제 어른 돼서 찾아가가지고 한번 지켜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뭐 그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어땠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특정 형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맞죠? 됐습니까? 염색체와 유전자를 조사해 유전병이 생기는 원리, 유전 방식을 알아본다. 이것도 과학기술이 발달이 됩니다. 그죠? 가족과 친척 혈행을 바탕으로 특정 형질이 어떻게 나는지 조사한다. 이게 뭡니까? 가계도 조사합니다. 이게 가계도 조사.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오는 거다. 하나 설명해 보세요. 최근에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무엇을 분석해서 유전자를 연구한다. 이건 뭡니까? 이게 요 첫째 말은 DNA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염색체도 됩니다. 유전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체세포와 단백질이 아닌 건데 여기 두 번째에서 뭐의 수와 모양. 이거 염색체겠죠. 염색체. 예,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개수가 뭐 몇 개냐. 뭐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죠.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색깔이 이게 좀 다르다고. 이게 무늬가 다릅니다. 이게 좀 진한 데가 있고 연한 데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비교를 했더니 뭐 요 부분이 좀 다르게 생겼다. 색깔이 좀 다르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질병이 유전적으로 나타난다. 다음부터 이런 모양을 가진 애들은 A라는 질병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누구한테 검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검사하는 겁니까? 태아.
그러니까 태아 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얘가 유전적인 질병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됐네요. 태아 검사하는 거죠. 그다음 사람이 유전 연구하기 어렵다. 그 까닭은 자손수가 적다. 맞죠.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 한 세대가 너무 길다. 맞죠. 대리평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것도 있어요. 당연히. 뚜렷한 것도 있는데 뚜렷 안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죠. 연구자 계획대로 교배가 불가능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집안의 미맹입니다. 미맹 생각하면은 미맹이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데 요거 무슨 티라 적으라고요? 스몰 tt라고 무조건 미맹부터 스몰 tt. 정상인 거는 라지 t 스몰 t 또는 라지 t 라지 t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섣불리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몰 t를 적고 나머지를 찾는 거예요. 자, 아빠가 스몰 t를 들고 있으니까 이 아빠의 스몰 t를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는 자식들한테 무조건 무슨 t를 줄 수 있습니까? 스몰 t를 줄 수밖에 없죠. 왜? 스몰 t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정상이랬으니까 라지 t 라지 t일 리가 없죠. 스몰 t가 반드시 아빠가 줬으니까 야는 무조건 라지 t 스몰 t. 라지 t 라지 t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빠가 스몰 t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야도 정상인데 엄마가 라지 t를 줬겠구나. 얘는 생맥인데 엄마가 스몰 t를 줬기 때문에 미맹이구나. 그래서 엄마는 라지 t와 스몰 t를 동시에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틀렸죠. 나는 틀렸죠. 다도 틀렸죠. 나가 맞죠. 마는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찾으면 됩니다. 알 수가 없다?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미맹 가계도입니다. 자, 미맹 뭐 어떻게 하랬죠? 무조건 스몰 dd 적고 시작하고 이하 둘이는 추적해 나간다고 할게요. 추적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하를 스몰 tt라고 먼저 적습니다. 이게 더 스몰 tt라 적어요. 자, 스몰 tt. 그러면 이 정상은 라지 t, 라지 t 아니면 라지 t, 스몰 t 중에 하나 적어야 되죠. 맞죠? 자, 이 아빠, 이 아들이 엄마가 분명히 스몰 t를 줬고 그러면 아빠도 스몰 t를 하나 줘야 되잖아. 근데 아빠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무조건 라지 t, 스몰 t. 아빠는 스몰 t 적으면 안 됩니다. 아빠는 미명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추적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스몰 t인데 이 안은 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t, 스몰 t입니다. 그럼 아빠는 라지 t를 가지고 있다는, 엄마는 라지 t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는 모릅니다. 선생님, 엄마가 얘한테 라지 t를 줬기 때문에 라지 tt 아닙니까? 아니죠. 라지 t, 스몰 t라도 이 t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줘도 되지만 이것도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을 한번 다 적어볼게요. 요 첫 번째 끼리 만나면 라지 t, 스몰 t 네 번을 적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혈액형 할 때 엄마 아빠 밑에 네 칸 적은 거 기억납니까? 이거 왜 네 개 적느냐? 엄마 AB형, 아빠가 뭐 AO형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AA다, 하나는 AO다, 하나는 BAB다, 하나는 BO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둘이는 A형이고 얘는 AB형이고 B형이지만 이게 네 명이 태어날 수 있죠. 확률적으로 네 개의 다른 형질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칸을 항상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야도 하나가 돼 있지만 이 네 개를 일단 다 적습니다. 누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라지 T, 스몰 T, 라지 T니까 라지 T부터 적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몰 T, 스몰 T가 그 다음에 스몰 T, 라지 T니까 또 라지 T, 스몰 T죠.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T가 선생님 이거 둘이 똑같은데 왜 중복으로 적습니까? 아니 이거는 확률적으로 지금 스몰 T, 라지 T, 스몰 T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네 개를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어 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도 적어 보세요. 이게 확률적으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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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적느냐? 이게서 미맹이 태어날 확률은 미맹, 둘이가 미맹이잖아요. 그죠? 미맹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다.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정상이 태어날 확률도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자, 쌤 똑같은 거 안 적어도 되잖아. 안 해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적느냐? 이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실수하지 말라고. 여기서 A형이 태어날 확률은 자,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둘 다 A형이라고 해가지고 칸을 3칸만 A형, AB형도 있으니까 AB형, B형도 있으니까 B형 이렇게 3개를 적었으면 A형이 태어날 확률이 3분의 1로 적을 거 아닙니까? 병신짓 하지 마세요. A형은 4개 중에 2개가 A형이기 때문에 4분의 2니까 2분의 1 확률입니다. 그래서 4개를 다 적으라는 거예요. AB형은 4분의 1, B형은 4분의 1 확률로 태어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걸 4개 적는 겁니다. 가는 스몰 t를 가지고 있다. 맞죠? 나는 라지 t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라지 t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맞죠? 다의 유전자형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맞습니다. 알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나는 PTC용의 쓴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정상이냐 미맹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라 미맹입니까? 미맹 맞죠? 마는 다로부터 이 마는 다로부터 미맹 유전자를 하나 물려받았다. 아니죠? 이 미맹 유전자 이게 쏜 겁니까? 아니죠. 이게 쏠 수 있잖아요. 아니죠. 이 아빠가 무조건 하나 준 거예요. 이거. 아빠가 라지 t를 줄 수 없으니까 이 스몰 t는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죠. 그래서 이 스몰 t는 무조건 아빠가 준 거고 이 라지 t를 엄마가 준 거예요. 그래서 마는 다로부터 미맹 유전자를 하나 물려받아. 이게 틀린 겁니다. 됐죠? 그다음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에 대한 오르거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um 유전자는 요거 3가지다. 맞죠? 이게 뭐가 다르냐? 완두콩은 이 2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대림 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식한 말로. 근데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야, 복대립이라 합니다. 이게 뭐 뜻이냐? 대립이 중복된다. 이 둘이 무슨 관계? 대립관계라고 불렀잖아요. 이 대립이 중복이다. 복, 복, 따블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립이. A와 O가 대립할 수도 있고 AB가 대립할 수도 있고 B와 O가 대립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A와 O 사이는 우연한 관계가 없다. 아니죠. A가 우성입니다. 틀렸죠. B도 우성입니다. 자, A와 B는 우열의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적으면 되죠. A와 B가 같고 O가 열성이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표현형은 A형, B형, O형, AB형 4가지가 있다. 맞죠? 표현형입니다. 유전자형은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왜? 여기서 AAAO, BBBO, OOAB. 자, 유전자형은 6가지, 표현형은 4가지, 혈액형 B형이 될 수 있는 유전자형은 2가지다. 왜? BBBO.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됐나요? 계속. 라오 마사이의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미맹인 확률을 아까 전에 계산했죠. 2분의 1이었습니다. 위에 보세요. 그 다음에 A형이 나오죠. 자,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뭐 적을 수 있댔죠? O형은 무조건 OO라고 적어라. 됐습니까? A형은 A온지 An지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엄마는 이 아한테 뭐 줬으면 O밖에 못 주죠. 근데 이 아가 A형이면서 O가 있어야 되니까 AOA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이 아들은 엄마도 O 줬고 아빠도 O 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아빠는 O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도 AOA형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짜리는 먼저 줬고 하나짜리 알죠? 무슨 말인지. 아까 내 중요하다 동그라미 친 거. 하나짜리 먼저 줬고 나머지는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 유전자는 AA 틀렸죠. 어머니 유전자 OO 틀렸죠. 가의 유전자형은 AO다. 가의 AO다 틀렸죠. OO죠. 나의 유전자형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틀렸죠.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나의 동생이 누굽니까? 자, 하나 더 태어난다고 치죠. 동생은 A병일 수도 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4개 다 적으세요. 동생이 한 명이지만 4명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AO 또 AO. 지금 첫 번째 요거 한 거고 두 번째 요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OOO. 자, 이 네 경우 중에 애가 태어날 겁니다. 맞죠? 이하 동생이 태어난다면 A형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 O형이 태어날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AB형이 태어날 일수 나의 동생이 태어나면 나의 동생은 A병일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만드죠? 그죠? 잠시만요. 아빠는 AA. 엄마는 엄마 O요. 맞네요. 자, O 맞습니다. 이제 잘못 봤죠?
자, 이제 생명인데, 생명하기 전에 미맹하고 이런 거 다, 예비고식 다 풀어보고 할게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미맹은, 왜냐면 생명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복잡해서. 그래서 이거는 학교 범위에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미맹은, 미맹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TT 적은 거 기억나죠? 미맹은 한 쌍의 대립윤리에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형질이다. 한 쌍이 뭡니까? 이 한 쌍. 이 아까 ABO식은 몇 쌍? 이것도 한 쌍입니다. 다만 대립관계가 복잡할 뿐이에요. AB, AO, BB, 뭐 BO, 뭐 OO, 뭐 또 하나 더 뭐 있습니까? AA. 이런 식으로 복잡할 뿐이니까 이거는 복대립이지만 한 쌍이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한 쌍이 결정을 합니다. 하면 복대입이라는 뜻은 대립관계가 여러 가지인데 한 쌍이잖아요. 전부 다. 한 쌍이잖아요. 맞죠? 여기 한 쌍이 결정, 이것도 한 쌍이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한 쌍. 그래서 라지 TT냐? 이것도 한 쌍이죠. 라지 T, 스몰 T냐? 스몰 T, 스몰 T. 다 한 쌍이죠. 표현이 결정된다. 정상 유전자가 미맹 유전자에서 우성이면 정상이 우성 맞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상, 여기 미맹 유전이었죠. 자, 대립 유전자의 쌍은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 맞죠? 성염색체가 아까 미맹 이게 아니고 생명이었죠. 네, 상 맞습니다.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지 않는다. 자, 성염색체에 있는 요거만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건 남녀에 따라 차이 없습니다. 정상인 사람의 유전자는 모두 TT이고 이게 틀렸죠.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죠. 그래서 리얼이 틀렸다. TT 부분을 라지 T, 스몰 T로 고쳐야 됩니다. 미맹인 사람 유전자형은 모두 스몰 TT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ABO식 혈액형입니다. 자, 영의 아버지는 ABO식 혈액형이 AB형이다.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아빠 AB형. 엄마는 O형이다. 엄마 뭐라 적을까요? OOO형. 자, 그래서 영희가 태어났는데 영희의 혈액형이 가능한 것은 자, 아빠 이거 4개 적으라 했습니다. 반드시. 4개 적어야 돼요. 4명이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4개, 경우의 수가 4개라 뜻이에요. AO, 그 다음에 또 AO, BO, 또 BO. 그래서 A형인 확률, B형인 확률 반반이네요. 가능한 혈액형은 A형과 B형입니다. 이렇게 적어야겠죠. 영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할 때 영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요거 적으라는 거예요. AO. 그 까닭을 소출하시오. 아빠가 유전적으로 A만 줄 수밖에 없고 B를 주면 B형이죠. 엄마가 O를 줬기 때문이다. 엄마는 OO형, OOO형이기 때문에 OO로 돼 있는 O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O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AO, A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모로부터 종록 생명 유전자가 전달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단 X-는 생명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입니다. 이거 열성입니다. 열성이다. 자, 어머니 한번 보세요. 44 더하기 X 크게 적을게요. X 가 있네요. 아빠는 XY가 있네요. 그래서 엄마의 정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22 더하기 X 다시이냐 그냥 X이냐. 초록색이 되니까 또 안 보이네요. 짜증나네. 자, 남자는 정자는 X 아니면 완전 Y죠. 자, 가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다시 X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X 다시 Y입니다. 맞죠? 나는 XX입니다. 라는 XY입니다. 이거 쉽게 보이죠? 자, 이 아는 여자인데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이거. 방금 보인자라 했죠? 야, 생명입니다. 그죠? 얘들은 둘 다 정상이죠. 유전자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억압자가 있으니까 정상입니다. 가는 정상이다. 맞죠? 이면서 보인자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맞죠? 나는 보인자이다. 다 틀렸죠.
라는 남자이다. 와 있으니까 남자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정상이다. 자, 엄마는 보인자죠. 정상입니다. 아빠도 정상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얘는 성에 관한 유전이니까 남자, 여자가 결정이 됩니다. 얘는 누굽니까? 여자죠. 여자입니다. 얘. XX잖아요. 남자입니다. 얘는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성별이 결정이 납니다. 계속. 그 밑에 문제가 뭐라? 가와 정상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정록 생명의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가 누구냐면 여자이면서 X-X를 가진 보인자 여자였고 당연히 남자랑 결혼하겠죠. 근데 남자 정상은 XY입니다. 다시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태어나는 애가 총 몇 명이 태어나느냐? 한 명만 태어날 수 있지만 경우의 수는 4개라는 거예요. 다 적어볼게요. 어차피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나니까 X-X 이렇게 만나죠. 두 번째 X-Y, 세 번째 요렇게 하니까 XX, 네 번째 XY. 됐습니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태어날 때 자녀가 정록 생명의 확률은 4분의 1이죠. 몇 퍼센트입니까? 25%입니다. 됐습니까? 이 아마 생명입니다. 야, 보인자 정상이에요. 보인자는 생명 아닙니다. 정상. 자,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있어 남녀에 따라 비율이 다른 거 뭡니까? 우리는 요거하고 혈우병이 있습니다. 자, 이 혈우병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뭐 책에 있으면 하면 되고 외우세요. 지금은 외워도 됩니다. 정록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아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망막에 시각세포에 이상이 있어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증이다. 이거 아까 내가 뭐랬습니까? 원초세포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청원초세포, 적원초세포. 이거 생명 이야기죠. 가를 결정한 유전자는 X. 이거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자, 이하가 정상 유전자에서 열성이다. 이거 우리 말을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이거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 형질은 무엇입니까? 생명 적으면 됩니다. 가인 남자와 그 생명인 남자라는 뜻이에요. 걸어볼게요. 남자가 있는데 생명인 남자가 X-Y 남자와 보인자 여자 뭐라 됐습니까? X-X. 왜? 선생님 이거 X- 뒤에 적어도 됩니까? 아무데나 적어도 됩니다. 이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인 거예요. 사이에서 가가 뭐 생명이 발현될 확률 한번 자식 몇 명 낳습니까? 몇 명 나올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4명이 4종류가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X-X. 두 번째 X-X. 세 번째 X-Y. 네 번째 XY. 되겠습니까? 자, 여자, 남자. 여자 이하 생명. 이하는 보인자이지만 정상. 남자 생명. 남자이지만 남자 정상.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50%라 해야 됩니다. 왜? 이하 둘이가 생명이니까. 근데 남자이면서 생명인 확률은 몇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25%라 해야 됩니다. 남자이면서 생명인 야만. 됐습니까? 됐나요? 자, 확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려봐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 유전 파트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